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희민입니다. 오늘부터 통계학 1수년 강의 시작할 텐데요. 총 12회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강의 계획서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네,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통계학 금융경제 부전공자고 작년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3, 4순환 강의하고 스파르타반 강평, 예비순환 등 진행한 후에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1순환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일정은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 토요일까지 총 12회로 계획하고 있고요. 시험은 이번 주 수요일, 다음 주 월, 수, 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수, 토, 수, 토가 아니냐면 범위상 이번 주 내용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에 시험을 치는 게 이제 연계해서 들어가기가 괜찮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이제 내일은 2시부터 진행됩니다. 내일 하루만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2시부터 5시 50분까지로 내일 화요일만 기억을 해주세요. 네, 교재는 지금 가지고 계신 것처럼 개념서로는 남선일 선생님이 쓰고 가신 남선통 개념 완성책 쓸 것이고요. 해당 책을 통해서 개념들을 살펴보고 해당 책을 통해서 완비되지 않는 개념들은 여기 이렇게 오늘 드린 것처럼 보충 자료로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념대 문제풀이는 6대4 정도 비중으로 하면서 해당 문제는 제가 이제 이번에 썼던 주관식 통계학 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관식 통계학 책을 잠깐만 보시면은 이 책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연습 문제들을 교과서나 아니면 각종 시험 문제들을 통해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시기에는 기출문제 학습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 6대 문제 4라고 말씀드렸을 때 개념을 본 다음에 예제 문제들은 여러분들의 복습으로 넘기고 또는 이제 예비순환을 해결하셨던 분들은 지금 한 번 더 보시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관련된 기출문제들을 유형별로 쭉 풀어보면서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르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대개는 이제 1순환 때는 예제를 좀 풀고 그 다음에 3순환을 가서 기출을 푸는 게 지금까지 뭐 다른 과목들도 그렇게도 많이 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통계학에 대한 대비는 그거를 조금은 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기출의 난이도라고 해서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오히려 남선통 책에 있는 예제 중에는 난이도가 훨씬 높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하다 보면은 1순환 과정에서 개념과 기출을 같이 살펴보고 그래서 이번 1순환 과정이 끝난 후에는 스스로 기출을 보시면서 아니면 다른 교과서 연습 문제를 보시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면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봐왔던 기출문제나 기본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3순환에는 보다 이제 심화된, 응용된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가지고 예측적인 학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무료 특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계학 범위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분명히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맞춰서 학습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1순환 단계에서 학습을 미루시기보다 지금 개념 강의를 들으시고 문제풀이를 같이 진행하신 후에 복습을 하시면서 계속 기출문제를 지금 보시죠. 지금부터 겨울까지 계속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3순환에 가서는 그때는 이제 요게 보시면 기본편이죠. 그때는 주관식 통계학 심화편을 출간을 해서 해당 심화편에는 더욱더 이제 여러 가지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마치 올해 산문 같은 그런 문제들을 많이 발굴해서 이미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대비하기 위해서 1순환 강의의 계획은 네, 그 개념을 살펴보고 유형별로 기출문제를 보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책 보시면은 그 남선통 차례에 맞춰서 기출문제랑 문제들 다 정렬을 해두었죠. 그래서 그 차례에 맞춰서 학습하시기 괜찮을 것이고 당연히 다 풀지는 못할 것이에요. 이 중에서 이제 선별해서 유형별로 푼 다음에 나중에 혼자 보실 때는 거기 이제 차례의 마지막 부분에 기출문제 찾아보기를 가지고 연도별로도 한번 또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경향성이 변화해 왔고 교수님들이 어떤 식의 출제를 원하시는지를 이 시기에 분석해 두시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강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고 저희 수험 통계학 대비를 위한 기본 실력 완비. 그 다음에 커리큘럼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무료 특강에서는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 또 전반적인 내년까지의 커리를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네, 1순환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대 연습 문제를 6대4 정도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쭉 와서 3순환에서는 이제 저 비중이 당연히 바뀌겠죠.
1대 9 정도로 바뀔 것이고 이때는 핸드북을 쓸 거예요. 이때는 남선통 핸드북이 따로 있습니다. 암기용으로 좀 적합하게 되어 있는 핸드북을 쓸 것이고 심화편을 쓸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드린 것에 여기 이순환이 없죠. 요건 이제 재정학 김진욱 선생님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재정학이나 통계학이나 다 이순환 시기가 피셋이랑 많이 겹쳐서 실질적으로 수강하시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순환은 삼순환을 이제 대비한다는 느낌으로 삼순환에서 보실 문제들을 좀 예습하고 하는 코스니까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1순환 수강 후에 3순환 전까지 충분히 예복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냥 간략하게 쿼리에 대한 소개를 했고요. 이번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관련해서 수험통계학의 체계를 조금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통계학이 내용도 많고 암기할 것도 많기 때문에 적절한 체계를 정리해 놓지 않으면 이제 뭐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잡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장 가져오셨으면 연습장 펼쳐주시고 뭐 없으시면은 여기 오늘 드린 프린트의 구석이나 이런 곳에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통계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싶은 어떤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적절한 가정을 하고 그 불확실한 사실로부터 표본을 뽑고 관측값을 얻어서 그 관측값으로부터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알고 싶은 사실에 대해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고 싶은 어떤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모집단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고 그에 대해서 관측할 수 있는 표본을 뽑아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관측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것은 모집단은 어떤 특성치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에 그 특성에 기반해서 어떤 표본을 뽑아야 효과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표본을 뽑아놨으니까 그 자료를 정리하는 것, 이제 보기 좋게 정리하는 것이 여기가 2장 기술통계학의 영역인데 여기는 이제 따로 특강을 통해서 다뤘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보다 더 요즘 특히 많이 출제되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뽑은 표본을 통해서 다시 모집단에 대한 추론을 하는 추측통계학입니다. 그래서 추측통계학이 잘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모집단의 각 원소 그리고 우리가 모집단으로부터 일정한 수의 표본만을 뽑았음에도 모집단에 대한 추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확률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확률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확률 모형을 만들어야지 그 모형으로부터 표본을 뽑아서 그 다음에 추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확률 모형을 만들기 위한 기반으로 곧 배우겠지만 확률 변수라는 것을 구성할 것이고 그러한 확률 변수, 각각의 값에 대응되는 확률을 확률 분포라고 칭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률 분포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얽혀서 여러 확률 변수 간의 관계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조건부 확률 분포와 확률 변수의 독립, 이게 5장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다 모집단의 영역입니다. 저희는 지금 알려지지 않은 이론적인 가정에 의해서 뭔가 모집단이 이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가정을 세워서 정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특정 사항들은 우리가 해보니까 이론적으로 동일한 확률 구조를 가지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주요 확률 분포들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6장의 주요 이산형 확률 분포가 될 것이고 또 주요 연속형 확률 분포가 됩니다. 네, 여기 물결 친 거는 확률 분포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는 지금 계속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이론적인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로부터 표본을 뽑아야겠죠. 표본을 뽑아서 실제로 관측하기 전까지는 확률 모형상의 표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부터 도출하는 방법론으로서 여기서 확률 변수의 함수를 구성해서 뽑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뽑은 표본도
특정한 확률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부장의 표본 분포와 그리고 저희 이제 기술 통계학에서 할 때 평균도 했었지만 중앙값이나 아니면 뭐 최대값, 최소값, 범위 이런 것들도 했었죠. 그런 것들도 표본으로 본다면 표본을 통해서 뽑은 하나의 통계량일 것이고 그에 대해서도 확률 구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0장의 순서 통계량으로 다루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정리가 되었죠. 3장에서 7장까지는 저희는 모집단의 어떤 이론적인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표본을 뽑고에 관련해서 표본을 구성해서 표본 분포, 순서 통계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뽑은 것에 대해서 모집단에 대한 적절한 추론을 하는 영역이 추정의 영역이고 여기가 11장 바람직한 추정량의 기준 그리고 12장 추정의 방법의 영역입니다. 한편 만약에 저희가 모집단에 대해서 일정한 가정을 했는데 그 가정이 맞는지를 저희 관측값을 통해서 검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가 13장 가설검정의 영역이 되죠. 그래서 저희 이제 수험적으로 수리통계학은 요 안에서 이제 완성이 됩니다. 모집단에 대한 가정들을 배우고 그 가정 안에서 어떤 식으로 계산이 가능한지 그리고 거기서 표본을 뽑으면 어떤 형태로 제 확률 구조가 나타나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결론을 어떻게 내릴 것인지 결론을 딱 추론 형식으로 낼 것인지 아니면 모집단에 대한 가정이 맞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낼 것인지 그게 11, 12장의 바람직한 추정량의 기준, 추정의 방법 내지는 여기 13장 가설검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보니까 실제로는 자료의 구조에 따라서 분석 방법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료가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범주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범주형 자료다라고 하면 그때는 특별히 14장 범주형 자료의 분석을 쓸 것이고 그와 반해서 2개 넘어서 3개, 4개 여러 개의 모집단을 비교하기 위해서 15장 분산 분석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험적으로는 사실은 분산 분석은 행시에 출제된 지가 꽤 되었고 그리고 특히 근십년간은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뒤에서 그래도 중요도를 부여하신다면 이 뒤쪽에 있는 저희가 궁금한 것이 어떤 모집단 간의 평균 비교가 아니라 특정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모집단에서 특정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표본을 뽑아서 검증을 하는 그 분석 방법에 있어서 16장, 17장에 회귀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귀 분석은 특별한 가정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가정들이 깨지는 경우를 18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저희가 수험 통계학적으로 다루는 영역이고 여기서 말하지 않은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표본을 뽑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표본을 그냥 랜덤하게 뽑는 것만이 아니라 뭐 층층이 나누어서 뽑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방식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지역별로 똑같은 비율을 할당해서 뽑을 수도 있고 저희가 주로 이제 통계학 할 때 그거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표본 조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항상 모집단에 대한 일정한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에서 뽑은 표본과 추론을 거치면서 지금 수리통계학적인 확률 모형을 완성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모집단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는 여기서 별도로 비모수적 추론이 가능해야 합니다. 제가 왜 아직 진도도 다 나가놓지 않고 이걸 지금 쭉 열어서 설명을 했냐면 여기서 어디까지가 1순환에서 다뤄질 영역이고 저희 이제 다음 2주간 어떤 계획으로 나갈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표본조사가 입법고시에는 12년도, 14년도 걸쳐서 한 2번 정도 나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험통계학 책에는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다루긴 할 것입니다. 저 내용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심하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넘어가시기는 마음 한켠이 좀 찜찜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통계학이. 이제 막상 다들 넘어가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좀 마음이 찜찜한. 그래서 거긴 할 것이고 비모수는 정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비모수는 1순환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내용을 거의 모두 1순환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의 기출문제를 푸는 것이 1순환의 목표가 될 것이며
제가 예비순환을 여기서 이제 들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예비순환에서는 분산 분석과 회귀 분석을 정도를 좀 낮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수리통계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몇 분이 약간 회귀 분석을 그렇게까지 해놓고 네, 제가 뒤에 보강을 막 3회씩 하면서, 그래서 분산 분석과 회귀 분석에 힘을 좀 주기 위해서 목적은 네, 목적은 이번 주 중에 여기 이제 모집단에 대한 가정 부분 마치고, 그 다음에 확률 변수 함수의 분포 잘 본 다음에 여기 지금 표본에 대한 가정들까지 살펴보는 게 이번 주 목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 주 초에 이제 월화수 즈음에서는 실제 추측 통계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말 수목금토로 가면서 14장부터 17장, 18장 여기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충분히 분산 분석과 회귀 분석의 시간을 할애해서, 실제로 이제 수리 통계학이 많이 중요하게 나오니까 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낯설어하는 건 오히려 여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충분히 시간을 할애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